그 동탄이 엄청 커요. 1, 2동탄 합해서 1000평. 1동탄이 27만 평, 2동탄이 73만 평 돼요, 약. 인구가 지금 39만.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그리고 앞으로 유입될 인구까지 하면 78만. 계획 인구가 78만이래요. 그래서 아직 이 동탄에 인구가 덜 왔어요. 반밖에 없어요. 계획 인구가 꽉 차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동탄이 고점, 그러니까 부동산의 성장기로 봤을 때 고점이 되는 시기가 2030년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유가 그때 되면 분당선, 트램 이런 것들이 거의 완공되는 시기. 그리고 테크노밸리는 그 이전에 이미 다 차겠죠. 그리고 남사 발표가 나서 삼성이 지금 동탄을 베이스 캠프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요. 삼성에 원래 샹보르줌 타워라는 사옥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에이스 큐브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 더 얻었어요. 그래서 3개를 지금 얻었죠. 그런데 또 하나 알아본다는 소식이 있어요. 삼성이 자꾸 왜 동탄에다 사옥을 얻을까? 좀 궁금하죠? 남사 발표된 것과 연관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남사가 2042년 완공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20년 후 일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즘 신문 기사, 뉴스 기사 뜨는 걸 보면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해서 26년도까지 끝내서 그때부터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해갖고 2030년도에 1기 가동한다. 그 다음에 2042년이 완공이다예요. 평택도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동은 또 하고 있고 그런 형식으로. 그렇죠.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계속 지어나가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지어 나가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 현상이 여기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 얘기가 아니다. 26년도면은 불과 3년 후인데 그러면 가까운 얘기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베르테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베르테의 뜻은 축복받은 운명이래요. 저는 축복받을 운명. 축복받은 운명. 축복받은 운명.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좀 오글거렸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토지값이 이제 9억대부터 25억대까지 있고 전용 면적이 85평부터 167평까지 있는데, 여기가 도로에서부터 3m를 토목공사를 해드려서 전체 필지가 3개 필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가 벙커 주차장이 되거든요. 벙커 주차장은 그 회장님들 주차장 있죠? 리모컨 딱 누르면 쫙 열리는 거,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되는 거고, 벙커 주차장에 멀티룸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목공 하시는 분은 목공,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실, 또 어떤 분은 수영장을 만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스크린 골프, 뭐 당구장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 벙커 주차장에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최강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당 900에서 1200만 원이지만 우리 필지는 가격을 반으로 보시면 돼요. 왜? 전용 면적만큼의 땅을 더 얻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게이트가 있고, 이 단지 내 게이트 입구에서 여기까지는 10m 도로가 10m 도로고, 그리고 이쪽 나머지 도로들은 6m 도로예요. 6m 도로면 양방향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집들을 보면은 다 일률적으로 짓는 타운하우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은 그 자이가이스트라고 해서, 이 자이가이스트는 신개념 건축 공법을 도입한 거예요. 모듈이라는. 그래서 집을 조립을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조그만 집을 놓고 붙이기도 하고 위에 얹기도 하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442-4번지예요. 얘가 좀 틀렸는데 4번지예요. 442-4번지. 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1,176평.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 그리고 세대는 84세대 플러스, 여기 보면 여기 관리동이 있어요. 관리동. 이게 관리동이에요. 그리고 단지 내 도로는 아까 설명드렸죠? 6m에서 10m. 이것은 LH에서 분양하는 일반 필지, 개별 필지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보안이라는 개념도 없고 단지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LH에서 개인이 분양받는 단독주택지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동탄의 일반 단독주택지는 50평에서 한 80평 정도로 잘라서 분양을 했는데, 그 개별 단독주택 필지들도 가격이 지금 한 2배 정도씩, 아니면 어떤 곳은 한 30%에서 50% 이 정도 오른 땅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따 표로 보여드릴게요. 건축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 토지만 사놓고
내가 짓고 싶을 때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팔고 싶을 때 파시면 돼요. 그리고 벙커 주차장은 2대에서 8대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토지 담보대출은 50%에서 80%가 가능하고요. 도보 5분 거리 내 모든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에요. 단지 내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요. 왜냐면 여기부터 여 끝까지 높이 차이가 약 34m. 예, 그래서 구릉형으로 언덕이 져요. 그래서 계단식 배치가 되는 거죠. 맨 위에 필지 여기가 39번인데 얘가 제일 높아요. 요 산 밑에 있는 필지들은 평당 1,200만 원대인데 필지들이 크기가 다 커요. 크고 회장님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뭐 기업체 회장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태가 그렇고 남사 반도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인원이 지금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 일반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전체를 합했을 때 고용 인원이 27만 명이거든요. 오. 그런데 남사는 지금 고용 인원이 1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동탄의 50%가 삼성 직원이거나 삼성 가족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동탄이 그래서 삼성 자족 도시인데 그거의 6배, 160만 명이라는 것은 그 인구의 2배죠. 6배죠, 6배. 6배고 직간접 생산이 700조 원, 700조 원을 유발한다고 하니 굉장히 동탄뿐만 아니라 용인 남사뿐만 아니라 처인구 그러니까 반경 몇 킬로를 먹여 살릴까? 어마무시 먹여 살릴 거예요. 반경 몇 킬로까지는 이제 계산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제가 예측하기로는 안성까지 기흥과 안성, 동탄, 수원, 영통, 광교 이 인근을 다 여기에 다 삼성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겠죠. 와서 거주를 하거나 살겠죠. 여기 보시면 전 이 지도를 보면은 동탄을 기점으로 남사 캠퍼스, 평택 캠퍼스, SK 하이닉스, 이천, 삼성전자 화성, 기흥 이렇게 쭉 다 있네요. 예. 그러니 여기가 동탄이 여기 있잖아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탄이 굉장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인프라도 더 구축이 될 것이고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될 거고 또 삼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동탄역을 기점으로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동탄역 쪽에 사옥을 짓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GTX A 노선이 24년도 상반기에 뚫린다고 해요.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 2026년 예정인데 저는 이제 어디나 이런 것들이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탄의 완성을 2030년도로 보는 거예요. 분당선 연장도 마찬가지로 그때쯤 되면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테크노밸리에도 역사가 하나 생기잖아요. 여기 생기면 테크노밸리는 직원들을 구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프리미엄이 무피다, 마피다 지금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탄역은 복합 한승센터가 이렇게 생겨요. 동탄 인덕원 복선 전철이 일로 지나가고 여기 사람들의 이렇게 왕래하는 계단이 보이시죠? 자세히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가 GTX가 지나가고 SRT도 같이 지나가고 노선을 같이 쓰나 보다. 그리고 여기는 연결 통로, 삼성 동탄 광역철도 역사 출입구. 여기가 역사 출입구래요. 이 위에 광장이 생기는 것 같아. 사람들 많죠? 굉장한 거죠. 광장 밑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상행선은 된 걸로 알아요. 하행선이 아직 안 됐고 이것도 올해 말에 개통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이런 계획돼 있는 데가 없죠. 현실성이 있는 데가 아직까지. 예, 지금 GTX A 노선이 제일 1번으로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동탄이 가장 빨리 열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동탄에서 수서가 17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롯데백화점 보이시죠? 여기 롯데백화점. 네, 롯데백화점에서도 바로 역사로 걸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롯데 아파트, 동탄역 롯데가 제일 1등 아파트가 됐어요. 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GTX A 노선도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삼성역은 거기가 현대가 뭘 짓고 있어가지고 현대가 완성이 돼야 열리기 때문에 삼성역은 나중에 연결이 되고 지금 이제 빨리 연결이 되는 것이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GTX라는 것이 일반 광역버스보다 시간을 반으로 단축해 주잖아요. 요금은 광역버스랑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신주거문화타운은 녹지율이 38%예요. 여기 초록색이 다 녹지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울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개울마을인데, 개울이 흘러요. 여기로 합쳐져요. 이게 신리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조그만 신동 호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호수마을, 수목림마을, 햇살마을, 산경마을, 개울마을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이 상경마을에 베르테가 있어요. 상경마을이 요거는 주상복합 7층짜리고 요거는 상가예요. 상가인데 우리 베르테에서 요렇게 내려오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 연립주택이 다 지어지면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네. 두 개 펼쳐져 있으니까. 여긴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기가 상가예요. 여기가 동사무소 여기 있고 여기가 체육시설. 여기 있다. 자세히 나와 있죠? 베르테가 여기 있고 이 옆에도 똑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데 얘는 BD3. 요 아래로 또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데 얘는 BD2.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유치원 부지예요. 연립주택 11, 12는 4층짜리 테라스 하우스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이 푹 꺼졌죠? 밑으로 꺼졌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푹 파여 있어요. 예, 아래서부터 짓겠다는 거죠. 요 높이, 그러니까 요 베르테하고 같은 높이가 아닌 푹 꺼진 데서 시작을 하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쪽에 어울림 파밀리의 순마 대시양이 있습니다. C10과 C13은 주상복합 부지인데 7층짜리예요. 그리고 C27은 20층짜리. 예. 여기는 이제 노리시는 분이 많아요.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남사 발표 나면서 신주거 문화타운 아파트들이 완판을 했고 경쟁률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C27도 경쟁률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 5분 내에 유치원, 초중고, 신주거 문화타운의 중심 상권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건물, 그리고 동탄2 신도시에서 최장 산책로인 신리천, 공원로, 신동호수, 그리고 버스 정류장, 트램 정거장도 도보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경마을이 최고 입지가 좋아요. 이거 잘못됐는데 남저북고예요. 남저북고. 말하자면 배산임수의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전형적인 단독주택지로는 최고 좋은. 근데 신도시에서 이런 구릉지형 단독주택 필지는 찾기가 어렵대요. 이 집 너무너무 이쁘죠. 이게 외국에서 디자인한 거래요. 평수는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홍보관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데 베르테 홍보관에 오셨던 고객님이 이렇게 짓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셔갖고 보니까 뭐 더전하우징 이런 데가 아니라 외국계 중정을 만들었어. 근데 중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지하에도 이렇게 중정을 만들 수 있는데 위에가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해가 지하에도 들어오게끔 해서 이렇게 돌도 깔고 나무도 좀 심고 뭐 테이블도 이렇게 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중정 같은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 물론 1층에도 만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벙커 주차장 있는 쪽에 멀티룸을 만들 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도 해가 들겠죠? 이런 식으로 주차장. 야, 멋지죠? 요거는 이제 바닷가 앞에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이제 마당에다 이렇게 수영장이나 연못, 이건 수영장 같지는 않고 요거는 이렇게 분수 같아요. 분수. 좀 이렇게 낮게 만들어서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물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 같고 수영장은 따로 있고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아까 가족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 노래방, 영화관, 바.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악실. 나는 음악을 좋아해. 뭐 트럼펫을 불어. 연주를 해. 그러면 음악실. 그리고 목공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공.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여가생활. 여기 있네. 실내 수영장, 히노키탕.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 히노키탕이 좋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벙커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집은 보니까 주차를 2대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2대 할 수 있게 해놓고 계단. 이렇게 외제차. 멋지네요.
프라이빗하네요. 여기는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해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이렇게 정원, 중정 느낌이죠. 지하에 정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지하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원을 즐기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당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집을 만들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의 매력인 거죠. 아파트나 뭐 타운하우스에서는 별로 누리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우리 베르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부상 지하지만 1층인 지하층. 그래서 전용 면적만큼의 넓이를 더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우리는 반값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900에서 1200 그러면 450에서 600인 거예요. 싼 거예요. 신도시에 이렇게 싼 땅이 어딨어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 면적을 2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상층은 온전하게 주택과 마당을 위해 사용하고 지상층에 주차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보다 넓은 마당과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이가이스트가 아까 멋진 조감들을 그려줬죠. 자이가이스트의 장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모듈형 그리고 신개념 공법. 한 달이면 건축이 완공돼. 네,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건축 자금이 지금 부족해. 그러면 일단 자금이 허락하는 만큼만 짓고 그리고 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옆에다 붙이면 돼요. 그렇게 1층만 만들어 놨다가 또 돈을 벌어서 돈이 생겼어. 그럼 2층을 얹어. 너무 이거 멋져요. 그리고 집을 단독주택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집 짓는 게 너무 피곤해. 힘들어. 막 1년 걸려. 나 늙어. 이거거든요. 이거 한 달이면 된대요. 그리고 설계부터 짓는 것까지 이 자이가이스트 담당자와 충분히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지어요. 지금 고객님들 중에서 잔금 치자마자 바로 집 짓고 싶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고객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한 달 만에 뚝딱 그럼 3월부터 거기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냥 일반 건축에 맡기면 최하 6개월에서 1년이죠. 그 공법이 프리패브 하우스라는 공법인데 건축 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조립 및 완성하는 건설 공법입니다. 프리패브 공법에는 패널 타입과 볼륨 타입이 있으며 볼륨 타입은 모듈 공법이라고 한대요. 베르테에는 패널 타입이 적용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네모난 걸 갖다 옮겨서 짓는 게 아니라 베르테는 판넬로 가져와서 판넬을 조립하는 거죠. 건축물의 구성 요소를 벽체 단위로 분할하여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합하는 방식. 공사 기간이 길고 건축 비용은 상승하지만 건축물의 디자인과 실의 크기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설계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볼륨 타입보다는 패널 타입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비용도 좀 더 상승한다고 해요. 프리패브의 장점은 자재 인력의 효율성과 친환경 자재를 쓴다는 거죠. 현장 공정을 최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그래서 품질이 상승한다는 뜻인가 봐요. 저도 처음 이제 이 모습 접했을 때 신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시골에 조그만 땅을 산다. 만약에 그러면 거기다 농막을 9평짜리를 딱 갖다 놓고 살고 싶어. 5,600만 원이래요. 부가세까지. 괜찮죠? 축복받은 운명인 베르테는 전면부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무엇을 보고 만들었냐? 동탄의 노을빛이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이미지를 경관조망에 담아 노을빛을 닮은 재료와 자연을 닮은 패턴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건축물과 하나가 되는 빛을 계획해 건축됩니다. 뭐 이런 글은 다 떠나서 딱 그림만 봐도 아름다워요. 다 지어놓으면 진짜 예쁘겠네요. 예, 이쁘죠. 동네 자체가 예. 굉장히 고급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고급 단독주택지죠. 근데 BD4, BD3, BD2가 연계돼서 고급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는 동탄의 부자마을 어딨어? 동탄의 고급 단독주택지 어딨어? 하면 거기 신주거문화타운에 가면 많아. 근데 베르테가 제일 높은 데 있고 제일 큰 거 같아. 하고 가보라고 할 곳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일반형 단독주택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만큼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산척동의 D22, 산척동의 D23, 여기랑 송동의 D28. 송동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좌측으로, 뉴스테이가 있어요. 자이 뉴스테이. 자이 뉴스테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소음도 있을 거고 뉴스테이가 높고 이렇게 막히는데도 여기가 가격이 지금 평당 1,500에서 1,600인데 분양가는 600에서 680이었어요.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산적동도 분양가가 600에서 700 사이였는데 600에서 한 760까지 했는데 지금은 930에서 1480. 가격을 보면 거의 더블 된 것도 있고 더블 좀 안 된 것도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올랐어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4억 7천이 6억 9천, 5억 4천이 10억이 됐죠. 4억 6천이 6억 9천, 8억 3천이 12억이 됐어요.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 게 낫겠네. 예, 송동도 4억 5천이 12억, 7억이 15억. 장지동이 좀 덜 올랐어요. 동탄 신도시 끝이라 654에서 740이었는데 795에서 988. 여기가 좀 덜 올랐어요.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나중에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판교의 운중더 디바인을 보시면 50에 100이었네요. 2,000에서 3,350을 했어요. 평당가가. 그런데 지금 3,058만 원에서 4,355만 원이고 외형가 21억 2천에서 53억 4천이었는데 36억에서 80억의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에 분양했던 광교의 하이빌리지 같은 경우 여기는 50에서 80이었네요. 750에서 868만 원에 분양을 했었고 2000에서 2850 여기는 거의 3배 이상 올랐네요.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분양한 동탄 글렌힐즈 56 이제 동탄에서 비교할 만한 건 이거죠. 왜냐? 동탄의 7개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 중에서 지금까지 분양한 것은 동탄 글렌힐즈 56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얘인데 얘는 50에서 100이에요. 50에 100 건폐율, 용적률. 평달 정확하게 말하자면 750에서 1150에 분양을 했는데 외형가는 9억에서 17억이었죠. 지금은 1390에서 2200만 원 평당가가 외형가는 15억에서 42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조하자면 일반형 단독주택지도 그렇고 블록형 단독주택지도 그렇고 지금 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 안 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올랐냐 더 올랐냐 이 차이죠. 그렇다면 베르테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땡땡 땡땡땡. 일반형 단독주택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형 단독주택지는 지상에 주차를 해요. 거의가. 물론 약간 언덕진 곳에는 벙커를 파기도 해요. 그렇지만 블록형 단독주택지처럼 넓게 파지를 않더라고요. 보면은 넓게 파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차댈 곳만 조금 파놨을까? 요 정도. 그런데 블록형은 지하 벙커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토지 면적을 2배로 사용한다. 2배, 꼭 2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반절이 라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 거 비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반값으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보안성이 있죠.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게이트가 있다는 건 보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생활이 보호가 되죠. 이런 일반형 단독주택지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 거실이 보이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주차를 단지 도로 안에다 많이 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단지 안에다 도로에다 막 주차했죠. 네. 이런 게 이제 남의 차가 와도 돼도 잘 몰라. 네,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런 데는 대기가 힘들어요. 요런 데는 자기네 게이트로 다 들어가야죠. 아직까지는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사 차량이나 뭐 그런 관련자들의 차들이 가끔 돼 있는 걸 봤지만은 이것이 다 단지가 완성되고 나면은 누가 될 수가 없죠. 관련자가 아니면. 다 벙커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깔끔하죠. 예. 외부 차량이 될 일도 없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거. 이게 제일 좋죠. 여기는 눈 오면은 눈비 다 맞겠네요. 예, 눈비도 맞고 열선도 없고. 차도 깔끔하게. 예, 여기는 눈비도 안 맞고 열선도 있고. 가격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형 단독주택지가 뭐 50평에서 7, 80평 그래요. 90평대는 제가 다 뒤져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 7, 80평 위주죠. 공용 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전용으로만 얘네는 가격을 책정해요. 그런데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단지형이고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고 토지 면적의 50%가 정원이 될 수 있죠.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당이 반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데는 마당이 반이 안 되죠. 마당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마당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어요. 한번 차 갖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다 보여요. 예, 그리고 막 어떤 집은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는 게 싫어서 그런지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글렌힐즈도 비교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8억 5천에서 25억대. 필지 면적은 85평에서 173평, 평균 100평대 초반. 이거는 블록형 동탄 걸 다 비교해서 글렌힐즈랑 같이 비교한 거예요. 이 사진들이 지금 판교 운중더 디바인 쪽인데요. 그쪽 사진이에요. 이게 벙커 주차장 입구예요. 예쁘다. 예, 이렇게 예쁘죠. 이런 집들이 이런 집들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죠.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강조를 해도 모자란 외부인 철저한 출입 통제, 약 4m 위에 자리한 주택가 마당, 개별 실내 주차장. 이게 특장점이죠. 여기는 글렌힐즈예요. 동탄 신도시 전체 1기, 2기를 합했을 때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이고 1기가 270만 평, 2기가 727만 평. 그래서 1, 2기 합해서 총 39만 명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대요. 신주거 문화타운은 동탄의 7개 특별구역 중에서 가장 넓어요. 102만 평. 가장 커요. 남사랑 가장 가까워요. 이제 앞으로 남사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없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삼성이 남사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블록형 용지가 모두 신주거 문화타운에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신 빨간색이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예요. 이 7개 필지 중에서 현재는 BD1, 글렌힐즈 5, 6만 분양이 돼 있죠. 그런데 베르테가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BD4, 그리고 BD3, BD2, BD15, 16, BD19가 있어요. BD19는 요 밑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가 있고 동탄대로가 있죠. 동탄대로 차량 통행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요. 제2 외곽순환도로. 그래서 위 옆으로 아마도 소음이 있을 예정이에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곳, 요곳이 동탄의 일반 단독주택 필지예요. LH에서 직접 입찰 받으신. 요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1200에서 130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가 1500, 1600만 원대에 떠 있고 이쪽이 좀 저렴해서 한 800만 원대, 800에서 900만 원대에 있는 거예요. 일반 단독주택 필지하고 이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급이 달라. 얘는 그냥 단독주택지고 얘는 고급 단독주택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형이라는 거는 고급 벙커 주차장이 다 가능하게끔 3, 4m의 토목을 해서 그 전용 면적만큼의 땅이 더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고 그냥 이런 일반 단독주택지는 언덕이 있어야만이 벙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지금 동탄에 네. 이렇게 색칠해 놓은 여기 말고는 없어요.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없다. 네. 없고 이제 예당마을이라는 데 이제 있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당마을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동탄이라기 일동탄. 보기 힘들죠. 일동탄이에요. 일동탄인데 요거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6, 18, 17. 근데 17블록은 단독주택 17이라고 돼 있는데 점포 겸용이 될 수가 있어요. 60에 100%. 단독주택 18은 한옥을 검토하고 있대요. 50에 80. 단독주택 16이 블록형인데 50에 50이래요. 50에 50은 작죠? 거의 한 1층 되겠는데요. 뭐 2층으로 한다면 좀 작게 되고 이게 이제 23년 말 일정 계획을 예정하고 있대요. 아까 그리고 BD 15, 16은 여기는 에너지 자립마을이에요.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뜻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열 교환기, 단열벽 구조, 3중창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만 된대요. 그래서 건축비가 더 나온다. 이걸 보시면 저희가 베르테 여기 BD4고요. BD3, BD2예요. BD3는 입구가 여기고요. 여기가 초등학교 출입구는 여기래요. 여기가 BD2의 출입구예요. 근데 여기가 현장 가보시면 2차선이에요. 딱. 아이고. 좁죠? 얘는 아마도 출입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치원 출입구래요. 그리고 여기는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게 높게 흙이 얹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지 자체도
이 23번 국도로 볼 때 이 BD2는 이쪽이 거의 이제 고가 미치죠. 이걸 얼마나 더 높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단점이 있고, BD3나 BD2 이쪽은 소음이 좀 많아요. 23번 국도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방음벽을 해줄래나 안 해줄래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BD4 우리 베르테는 가장 소음이 덜하고, 높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현장을 가보시면 언덕이 여기서부터 쭉 계속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여기가 제일 높다는 거죠. 여기가 제일 높은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예, 그런 지형이에요. 입지 면에서는 베르테가 1등이다. 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숲이죠. 이렇게 한교의 온중도 디바인인데, 이게 아까 그 가격표 보여드렸죠. 2,000에서 3,300에 분양했다. 근데 50에 100이다. 용적률 건폐율이 50에 100이에요. 집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달라요. 이건 회색이고 이건 아이보리색이고 이건 흰색이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천장에서 보니, 하늘에서 보니까 다 똑같이 보이나 봐. 사람들이 다 똑같대. 그래서 똑같진 않다. 똑같지 않고, 얘는 용적률이 100이다 보니까 약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저는 답답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여기가 전용 100평에 지어진 집이 78억에서 80억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단독주택이죠. 일반 단독주택, 이런 거. 일반 단독주택. 이게 이제 옹벽이죠. 저희가 옹벽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옹벽을 만들 거예요. 3m.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보행로잖아요. 이 보행로에서 안 보이죠, 집안이. 보일 수가 없어, 집안이. 그쵸? 그 얘기예요. 게이트, 경비실.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이건 아펠바움. 30억에서 80억 분양한 아펠바움. 이게 개별 단독주택지잖아요. 벙커 거의 없잖아요. 벙커가 거의 없어요. 길에다 다 됐죠, 도로에다. 이런 거죠. 네. 그것과 그것의 차이지. 제가 현장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베르테예요. 네, 베르테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BD3죠. 23번 국도보다 약간 높죠? 이쪽에 가면 소음 많이 들려요. 자, 여기가 BD2예요. 고가도로 다 미치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르테가 1등이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 필지 뒤에 LH에서 배수로 깊어요. 현장 가보시면 이때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4월달 20일경이었는데 여기도 꽃이 이렇게. 근데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고 북저 남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계단식 배치를 할 수 있는 구릉지형 입지는 구하기 힘들고 특히나 신도시 내에서는 더욱 어렵다. 두 번째, 벙커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도로에서 3m 올려서 토목을 해주므로 전용 면적만큼의 땅을 더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신주거 문화타운 내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가 5개 몰려 있으므로 향후 고급 주택지가 많은 곳으로 이름이 날 곳이다.